자, 오늘은 22년 3월 고2 한국지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3월이잖아요.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사회 단원에서 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추려내서 공부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반가운 섬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오늘 3월 4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3월 1일, 3.1절이 있었죠. 우리 독도 꼭 알아두세요. 자,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알고 갑시다. 자, 뭐냐면 우리 그냥 독도 너무 쉬운데 알아둘 거 바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고 해서 시류적 지배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시류적 지배라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구역 안에 넣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밑에 봅시다. 나와 있죠. 자, 그럼 1번 직선 기선의 기점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건데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쵸? 왜? 여러분 이 독도, 울릉도, 제주도, 동해안 대부분 이런 섬들은 대부분 통상기선을 적용해. 그렇죠. 이걸 이제 바꿔야겠죠, 여러분. 무엇으로? 통상기선. 자, 통상기선은 복습하자. 우리 최저조위선.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부터 몇 해리? 12해리를 측정합니다. 그쵸? 자, 하지만 동해안 전부는 아니고요. 이제 뭐 포항 앞에 영일만, 그 다음에 대한해협 이런 부분은 이 통상기선을 적용하지 않고요. 직선기선을 적용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최동단, 그쵸? 극동, 동경 132도에 위치하고 있고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맞죠? 이 친구가 가장 빨라. 몇 기? 간단한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주변 해역에 조경수역이 형성된다. 조경수역 뭐였니, 여러분?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그런 수역을 말하죠. 자, 5번 진짜 중요해. 5번 별별게. 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 맞아.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요거 세계 자연유산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 여러분 이 세계 자연유산과 지질공원에 해당하는 것은 제주도예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복이거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일 뿐이지 세계 자연유산이나 세계 지질공원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메모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쉬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2번. 자, 가나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난안전 문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면은 뭐가 상륙했대. 강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요. 몇 호? 14호래? 자, 제주도를 지나면서 초속 28m가 넘는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태풍이죠, 여러분. 알아도 메모합시다. 선생님 이걸 모를까?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 쓰는 것만큼 여러분도 잘 메모하고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태풍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의 영향권을 받는 지역들이 이름을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이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풍은 풍수에 바람과 물의 피해를 입히게 되고요. 복습을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 언제 올까요? 적도기단이란 친구가 몰고 와. 적도기단. 자, 이 친구는 늦여름부터 초가을, 언제? 8, 9, 10월에 우리나라를 잘 찾아오죠. 그리고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반원이라고 해서. 자,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 규모 4.9의 땡땡이 발생했다. 규모 4.9, 리히터 규모죠, 여러분. 강력한 땡땡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피하였고요.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자, 지진 해일. 여러분, 지진이죠, 지진. 그리고 쓰나미라고 하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이 바다 아래서는 엄청 빨라요. 비행기만큼 빠르대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로 올수록 속도는 느려지지만 이제 우리 인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거죠. 3m가 넘는 콘크리트 건물 위로 대피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진과 태풍에 대한 피하고, 참고로 지진은 단기간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태풍 같은 친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오래 걸려,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근데 이런 지진 같은 친구는 단기간에 예측이 불가능해. 그래서
평소에 어떤 내진 설계를 한다거나 대비를 잘 해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보기. 자, 기억. 땡땡 경보. 저지대 침수 및 창문 및 파손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거 뭐니? 태풍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땡땡 발생, 건물의 흔들림, 지진 맞죠? 그 다음에 땡땡 경보. 한낮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폭염 경보가 되겠죠. 폭염. 한여름. 참고로 이 친구는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다 뒤엎었을 때, 장마 기단, 장마 어떤 전선이 위쪽으로 물러가고 나서 장마 기간이 끝나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전역을 덮게 돼요. 8월 정도가 되면 푹푹 찌는 날씨가 다가오죠. 자, 그래서 답은 그대로 가나, 기억, 니은. 자, 답은 1번. 오케이, 체크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3번. 가 현상이 좀 올려서 볼까? 이렇게 볼게요, 같이. 네. 자, 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자, 가 현상이 먼저 볼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땡땡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대. 자, 밑줄 그읍시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대. 자, 이에 따르면 연평균 해수면이 1991년부터 2000년에는 3.8mm,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10년에는 0.13mm, 11년부터 20년에는 4.27mm가 상승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지방의 빙하가 녹으면서 각종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저지대에 있는 이 국가들이나 혹은 뭐 국가 안에서의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저지대에 위치한 어떤 지역 같은 것들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말을 잘 봐야 돼요. 자, 창원의 벚꽃 개화 시기가 늦어진다. 여러분 따뜻해지면 개화 시기가 빨라지겠죠. 그치? 잘 체크해라 여러분. 빨라진다. 서울의 한강 결빙 일수가 증가한다. 여러분 더워지는데 어떻게 꽝꽝 어느 일수가 증가하니? 그치? 감소하겠죠. 대구의 열대야 발생 일수가 증가한다. 답이지. 그치? 열대야. 한밤의 온도가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뜨거워. 더워요. 자, 내장산의 단풍 절정 시기가 빨라진다. 여러분 단풍은 언제 드는 거니? 날씨가 추워지면 드는 거지. 그러면은 단풍 절정 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은 추워졌을 때. 더 늦어지겠죠. 자, 지리산의 고산식물 분포 범위가 확대된다. 여러분 고산식물은 추운 곳에 자라. 그러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때? 더 줄어들겠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치? 확대가 아니고 축소되겠죠. 오케이. 뭐 요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분포 하한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어디서부터 자라게 됩니까? 어디까지 분포합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하나 개념을 알려주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무상일수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상자는 다 한자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죠. 서리 상자예요, 서리.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하얗게 내리는 이 서리를 말하는데, 무상일수라는 것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서리가 없는 일수를 말해. 그럼 결국은 무상일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메모해 두시고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공업단원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기억에 들어갈 거. 자, 미국에 본사가 있고요. 경기도 여주에서 생산된 땡땡콜라. 땡땡콜라. 여주에서.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서 생산된 이 회사 알겠죠, 여러분? 땡땡 휴대전화.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있고요. 독일에서 디자인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땡땡 운동화. 이게 뭘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금 회사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다? 바로 공간적 분업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오죠? 밑에 보면.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여, 밑줄 그어볼까?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자, 이들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은 이 세계 각 지역마다 생산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해, 다르게 분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어떤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 세계 각지에
그에 맞는 본사라던가 연구소라던가 공장 혹은 뭐 지사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공간적 분업이라는 겁니다. 자, 답 1번 체크 안 해도 되죠? 1번. 자, 근데 여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쌤이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인구 공동화, 산업 공동화는 여러분이 알죠? 원래 있던 것들이 빠지니까 도너처럼 중간에 비어버리는 거고, 집적 불이익. 여러분, 집적 불이익은 여러분 단어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집적 불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모여 있어서 불이익, 즉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모여 있어서. 알겠죠? 모여 있어서 시너지를 나는 것은 우리가 집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여 있어서 불이익이 나는 것,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집적 불이익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있잖아. 그쵸?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보면 이 산업화,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 구조가 점점 이제 위쪽으로 집중되게 돼. 우리나라도 3차 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선진국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높아. 알겠죠? 자, 지우고 다음 문제. 5번. 자, 다음 자료에 가나 인구 지표로 오른 것은, 자, 한국지리 형성평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왼쪽과 오른쪽 연령층별 인구 비율 변화, 그 다음에 가나의 변화라고 나와 있고, 친절하게 밑에 이제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이 겉핥기식으로 배우면 안 돼요. 자, 유소년층은 여러분 나이 꼭 적으세요. 알아두세요. 0에서 14세. 그 다음에 청장년층은 15에서 64세. 그 다음에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제 밑에 우리 보기에 보면은 다양한 지수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알아둘 거 노령화 지수. 자,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늙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쌤이 쓸게요. 말한 김에 그냥 넘어가면 좀 뭐랄까, 쌤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분의, 여러분 꼭 메모해야 된다. 노년층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노령화 지수, 사회가 얼만큼 늙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꼭 쓰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계산하는 문제까지는 안 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 뜻을 알아야 우리가 문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유소년 부양비는 여러분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 부양,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누구니? 생산 가능 인구 혹은 청장년층. 그러면은 분모가 청장년층이 되겠죠. 청장년층 분의 당연히 유소년 부양비니까 유소년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년 부양비. 자, 노년 부양비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청장년층 먹여 살려야겠죠. 누구를? 노년층. 오케이. 자, 우리 문과 친구들 수학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총 부양비 어떻게 구할 거야? 자,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그럼 먹여 살려야지. 층분의 총이니까 U 플러스 노겠죠. U 플러스 노 곱하기 100. 알겠죠? 여러분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 2학년 때 절대 안 나와, 모의고사에. 그리고 3학년 때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메모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의 변화 보면은, 자, 가 친구는 이 85년부터 지금 45년, 그러면 이 60년 동안 빠르게 뛰어 올라가죠. 그쵸? 지수가. 자, 그러면은 이때에 비해서 지금 4배가 증가했다는 거거든? 그치? 그럼 뭘까? 우리가 여기만 봐도 지금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뭔가 큰 변화가 없어. 오케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유소년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폭을 보세요, 여러분. 청장년층의 어떤 폭을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위, 아래가 조금 분포가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크기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알겠죠? 당연히 여기 2045년에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치? 선생님이 너무 이제 어렵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초부터 여러분 알고 접근을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 답 다 했어 우리. 빠르게 증가한 거 뭐라고? 노령화 지수겠지. 노령화 지수. 그치? 그치? 이해하고 이해. 그 다음에 나는 아까 큰 변화가 없었던 거지. 그럼 총부양비. 그치? 했죠? 왜? 청장년층의 인구는 엄청나게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럼 답은 2번이잖아. 자, 근데 선생님 다른 거는 볼까? 할 수 있는 게 있나? 유소년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했다? 아니지. 그럼 얘들아, 우리나라 인구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세계 최저의 어떤 합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총 부양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5번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줄여서 볼래? 봐봐.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나라 청장년층이 전쟁이 나서 다 많이 죽어야 돼. 맞잖아. 그래야 청장년층 수가 적은데 먹여 살릴 사람은 많으니까 총 부양비가 증가하겠지. 오케이? 자, 설명 끝. 다음 문제.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우리 지리 듣는 친구들은 해 나가고 있는 작업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지도를 보고 거기가 어느 곳인지 알아야 돼. 우리가 그 퍼즐하는 것처럼 이 땅의 모양하고 도시 혹은 뭐 지역들의 어떤 이름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쵸? 우리 고2 친구들은 아직 기초 단계에 있지만 우리 3학년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 80% 이상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만 보고 벌써 알아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볼게요. 1일차 한반도 최남단 땅끝마을 및 땅끝마을 나왔어요. 땅끝마을 어디? 해남이야. 나중에 다 쓰고 쌤이 했는 게 맞는지 봅시다. 해남, 전남, 해남. 전남까지 써줄게. 친절하게. 아니, 요것도 써줄게. 해남 군까지. 자, 정말 친절하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일차 지평선 축제에 참여하여 농촌 체험하기. 지평선 축제는 여러분 전북 김제시 호남평야가 위치한 곳이죠. 자, 3일차 세계 소리 축제에 참여하고 한옥마을 방문하기. 한옥마을 여러분 다 가봤죠? 우리 광주 학생들이니까 안 가본 친구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 전북 전주시. 참고로 여러분 전북은 광역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주가 가장 큰 도시인 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60만 명 정도 인구가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일차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서 하회 탈춤 공연 관람하기. 탈춤? 하회 마을 어디 있니? 안동. 이거는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도청이 여기로 이제 이전해서 안동에 있고요. 안동의 땅의 모양은 굉장히 쉬워.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크게 이 위쪽에 있거든. 알게 됩니다. 이따 볼게요. 호미곶. 여러분 그 해 뜨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곳. 호미곶. 호랑이 꼬리. 곳이 어디였죠? 곳. 이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거. 그렇죠? 우리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쪽 동해안에 호랑이 꼬리처럼 조그만하게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포항입니다. 제철소까지 나왔어요. 포스코. 경상북도 써버렸네.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은요 경상북도 인구 1위입니다. 알겠죠? 50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이게 모르면 안 되겠죠. 경북 경주시 포항 아래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줄여서 봐야겠죠, 여러분. 줄여서 이렇게. 아니, 확대해서 봐야 여러분이 잘 알 텐데. 이렇게. 자, 우리 이 한지 시작한 친구들은 이게 아직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퍼즐처럼 생긴 거 어떻게 다 외워야 하겠지만 금방 외워져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잘 외우는 곳이 어딘지 알아? 강원도가 될 거야. 이상해.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자, 보시면 여러분 A부터 각 지역들 다 알아보고 갑시다. 알겠죠? 자, A. A 보면 여기는 어디냐면요. 춘천이네요. 춘천은 강원도청이 있어. 알겠지? 강원도청. 자, 그래서 철원, 화천, 춘천, 홍천, 그치? 이런 거 순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강릉이에요. 강릉.
선생님은 참고로 강원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자, 여기는 여러분 꼭 알아둬야 돼. 강원도 원주시거든? 원주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둘 다 있어. 그래서 되게 독특하지?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B 볼게요.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이 경상북도 북부에 굉장히 큰 덩어리. 약간 도끼 날처럼 생겼지? 여기가 이제 안동이야. 그 다음에 여기 호랑이 꼬리 여기 있지? 여기. 그치? 여기 포항. 아까 포항 밑에 어디? 경주.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 땅끝마을 해남. 여러분, 땅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극남, 영토의 가장 마지막이 아니야. 가장 아래쪽은 어디? 마라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김제. 김제 옆에 전주. 김제 위에 군산. 알겠죠? 그 다음에 김제 밑에 부안.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창.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 있던 게 요거였죠, 여러분. 이제 C.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던 친구가 얘였지. C, B가 되겠네. 오케이. 자, 우리 광주 어디 있니, 여러분? 여기 있죠? 자, 도시 가지고 여러분 1시간 내내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7번. 일단 우리의 특징을 알아야지. 자, 보면 여러분 태양광, 그치? 태양광, 태양열. 자, 근데 우리 얘들의 특징을 알고 갑시다. 여러분 문제 푸는 거는 선생님 말했지만 너무 쉬워. 자, 특징을 알아야지. 자, 이 친구는 일조시수. 일조시수. 그러니까 해가 쨍쨍하게 비치는 날이 많아야 돼. 당연하죠, 여러분. 왜? 태양광이니까. 태양열이든. 자, 그리고 일사량.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이 가장 긴 곳이 바로 이거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을 쌤이 좀 알려줄게. 자, 이런 태양광 발전이 발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충남. 오케이. 그 다음에 전북, 전남. 왜 이 친구들을 앞에 적을까? 갑자기. 왜? 이 친구들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쪽 해안 쪽에, 서쪽에 있는 곳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안, 우리 염전, 거기 유명한 곳이 바로 전남이잖아요. 그렇죠? 염전이 여러분 만들어지려면 바닷물이 빨리 증발해야 되잖아. 태양 에너지가 많이 내려쬐야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풍력입니다. 풍력은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소음이 있어. 소음. 굉장히 시끄러워. 굉장히 시끄럽고 바람이 당연히 많이 부는 산지나 바다에 있어야 됩니다. 산지나 바다. 그래서 우리 풍력과 관련된 곳 어디냐면 경북, 그 다음에 뭐 강원, 제주. 여러분 제주도 가서 풍력 발전기, 그치? 요거 돌아가는 거 바람개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수력인데요. 수력은 여러분 특징을 좀 다른 색으로 할게. 조금 어려우니까. 수력은 상용화 시기가 굉장히 빨라. 자, 상용화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기 시작한 시기가 다른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비해서 빠르다는 거예요. 얘는 원자력보다 빨라.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에 유리하진 않지. 왜? 우리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쏟아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력 발전은 여름에는 당연히 발전량이 많겠지만 비가 오지 않는 뭐 봄이라던가 겨울에는 크게 발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문제점은 수몰 지역이 발생한다는 것, 이제 물에 잠기는 지역, 그 다음에 안개 발생일이 많아지는 것,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력 발전이 잘 나오는 지역은 어디냐면 강원이죠. 높은 산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의 발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강 본류가 흘러가는 경기, 그 다음에 남한강과 관련된 충청. 여러분 아직은 너무 해설이 너무너무 자세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여러분 배워야 돼. 알겠죠? 다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꾸 이런 지역이 여러분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겠지만 꼭 메모 천천히. 여러분 배속을 돌려도 좋은데 2배속까지 돌리지 마시고 1.3 빨라야 1.5까지만 돌려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쓸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치? 선생님 바보가 아니야 여러분. 왜 이걸 쌤은 다 쓰고 있겠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밑에 내려가서 볼게.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지우고 가가 태양광 써볼까? 헷갈리니까 가 태. 그 다음에 나가 뭐였죠 여러분? 나 풍. 그 다음에 다 수. 그치? 태풍수. 자 그러면은 기억 1조 시수가 긴 곳이 생산에 유리하다. A는 여러분 볼까? 나에만 해당하는데 풍? 얘들아 이 태양이 내리쬐는 날하고 바람이 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흐린 날에도 바람 많이 불 수 있지. X. 그 다음에 B 다에만 해당하는 거네. 그러면 다 수력 물의 낙차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보다 여름의 발전량이 많다. C가 뭔데? 풍력하고 수력. 자 이거 설명 메모하세요. 자 여러분 겨울보다 여름의 발전량이 많다는 것은 수력이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볼게. 그러면 겨울이 여름보다 많은 건 뭘까? 오케이 뭐 풍력이지. 왜? 우리는 겨울이 바람이 좀 거셉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집을 북쪽으로 치진 않잖아요. 북풍이 차갑게 불어오기 때문에. 자 꼭 메모하시고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다. 그렇죠 여러분 신재생에너지. 지금 나온 친구들은 신에너지는 없어. 신에너지는 뭐 연료전지 같은 친구들이거든. 그런 건 없고 다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답은 4번이네요. 자 메모하셨죠? 다음 문제. 자 8번. 여러분 8번을 보고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3학년 거에 가면 이게 이 정보가 없어. 여러분 그냥 이거 여기 가나다라라는 글자가 없고 점만 찍어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찾아야 돼. 쌤도 아까 문제를 처음 보고는 그건지 알았어. 근데 다시 보니까 가나다라가 아예 찍혀있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딘지를 알고 특징을 먼저 찾고 갑시다. 알겠죠? 자 가는 여러분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나는 어디냐면 이 태백산맥 등줄기에 있지. 여기 대관령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요 울릉도. 그 다음에 라는 여기 부산이에요. 부산이에 울산. 자 그러면 이 지역의 특징 한번 볼까? 자 가부터 볼게요. 가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겨울이 이 세 라인 중에서는 어때? 두 번째로 춥겠지. 우리 했잖아 개념할 때. 그치? 어디가 가장 춥다? 산지나 내륙이 가장 춥겠죠. 그 다음에 서해가 춥고 동해가 춥겠지. 이유는 여러분이 개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특징 바로 여름 강수량이 어때? 높겠죠. 그치? 그래서 강수량의 비율이 여름에 좀 집중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관령 낮이다. 그치? 대관령은 이 지역 중에서 어때요? 가장 강수량이 많습니다. 겨울 강수량도 많고요. 그러니까 눈도 많이 온다는 소리고 여름 강수량도 많아. 왜?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지. 그치?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이 중에서 이 친구들 중에서는 다 통틀어서 연교차가 가장 크겠죠. 꼭 메모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연교차가 가장 클 것이고 가장 그리고 시원하네. 봐봐 얘들 중에서 가장 시원하네. 근데 겨울도 가장 춥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 울릉도. 울릉도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한테 중요한 고마운 친구야. 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잖아 이 친구는. 여름에 비가 안 와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겨울 전체 강수량 중에서 겨울에 어떤 눈이나 비가 오는 퍼센트가 높아. 오케이? 정말 여러분 이만큼 좋은 친구가 어딨니? 그치? 그리고 연교차가 어때? 작습니다. 해양성 기후. 오케이? 그 다음 부산도 여러분 위도상으로 보면 가장 되게 따뜻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 얘랑 구분 어떻게 하나요? 부산은 여러분 겨울에 눈이 잘 오지 않아요. 왜? 따뜻하니까. 그렇죠. 여름엔 또 되게 더워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부산입니다. 오케이. 그럼 가는 또 이렇게 부산보다 왜 또 강수량이 많아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여기는 여름 강수량이 왜 많아? 장마전선이 위치하는 곳이니까. 그렇지? 한강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제일 작은 지역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그렇지? 제주보다도 어디? 서귀포. 오케이?
뭐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이제 통계 자료마다 조금 다르지만 뭐 대관령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거제가 될 수도 있고 서귀포가 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메모하시고. 그러면 볼게요. 자, 이렇게 봐야겠다. 조금 여러분 작아도 이해하세요. 같이 보게. 자, 가는 나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아니죠. 대관령이 많다고 했어. X.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나는 대관령은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량 비율이 높다. 여러분, 강수량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요. 강수량 비율이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이 지리 파트에서 뭐 한국 지리나 세계 지리에서 어떤 양인지 비율인지 숫자인지, 그치? 뭐 다 숫자긴 하네. 비율인지 양인지를 잘 봐야 돼. 알겠죠? 비율. 그럼 여러분,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건 어디? 얘잖아. 전체 강수량 중에 겨울에 많이 오는 거. 틀렸죠? X. 자, 다는 나보다, 울릉도는 누구보다, 대관령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라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라는 가보다. 여기가 훨씬 따뜻하겠지. 오케이. 답. 그 다음에 라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라는 나보다. 여러분, 여기 태백산맥이야. 부산 바닷가예요. 여러분, 바다가 찰랑찰랑 거리는 시점부터 고도를 재는 게 뭐지? 해발 고도. 이렇게 바다부터 출발해서 고도를 재는 거. 오케이. 자, 지우고 넘어갈게요. 이번 회차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네요. 설명거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입에 소가면 안 된다. 자, 표는 두 시기와 관련된 전통생활 모습을 정리한 것이다.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가, 삼배옥. 여러분, 뭐 더 봐야 되니? 더 봐야 돼? 소못? 이걸 얘들아, 이 고등학생 문제로 이런 걸 내면 어떡해. 자, 삼계탕, 육개장, 대청마루. 남부지방의 어떤 가옥 구조죠, 여러분. 앞뒤가 뻥 뚫린. 어디? 여름. 자, 그 다음에 소못이나 털옷을 입고요. 배추, 무로 담근 김장을 한데, 김장,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어떤 소금을 넣어서 염장식품 김장을 해야겠죠. 온돌, 우리나라 전통 이 겨울을 나는 방식이죠. 자, 이건 겨울. 아니, 너무 쉽잖아요. 자, 밑에 볼게. 자, 가시기에는 대설의 피해가 잤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면 지구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야. 그쵸? 나시기에는 벼 재배가 활발하다. 겨울에 벼 재배를 어떻게 해? XX. 그 다음에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 그렇지.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강수량이 많다. 여러분, 강수량 여름에 많잖아. X. 가시기에는 북풍. 여러분, 알아두라고 했어. 가시기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 아, 보기 아주 좋네. 왜? 선생님이 뭐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알아두지 말고 그냥 북쪽 계열의 바람, 남쪽 계열의 바람이라고 알아두라고 했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가시기에는 어디? 남풍 계열의 바람이겠지. 요건 메모. 그 다음에 나시기에는, 그치? 겨울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기단 때문에 그렇게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까지도 생각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 10번. 자, 다음 자료에 가나 지역을 지도의 A에서 D 고른 것은 대동강유역에 위치해 있으면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정치행정의 중심지. 북한의 수도 어딜까요, 여러분? 평양이죠. 그치? B. 여기. 이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남한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금강산을 중심으로 관광지구로 지정되었던 지역. 얘들아, 잘 보세요. 과거형이죠. 되었던 지역. 지금은 안 해. 그치? 뭐 피습 사건도 있었고요. D. 답은 4번. 자, 그래서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로 관광도 했었고요. 해로 관광. 바다로도 갔어. 바다로 먼저 갔어. 김대중 정부부터 갔고. A는 백두산. C는 어딜까요? 적어줄까? 그 다음에 금강산, 평양. 그 다음에 C, 개성입니다, 여러분. 개성은 참고로 평양보다 서울이 더 가까워. 공단이 있었지만 이제 남한과 북한의 어떤 합작 회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죠. 자, 답은 4번. 자, 11번. 자, 다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A에서 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C는 각각 사빈, 암석, 해안, 사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느 곳에서 이런 지형들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치?
자, 사빈하고 해안 사구는 어디? 만에서 나타나, 만. 파랑의 에너지가, 이 물결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곳이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지역. 암석해안은 고재석, 그치? 이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겠지. 그쵸? 자, 그러면은 밑에 볼게요. 자, A가 여기네. A는 바다 쪽으로 여러분 튀어나와 있잖아. 그럼 뭐겠어? 암석해안.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지형도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친구. 그 다음에 B.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죠? 화면상에는. 여기는 사빈입니다. 사빈.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곳. 그 다음에 C. 여기는 사구겠죠? 이제 해안 사구. 그래서 모래, 언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체가 문제가 잘 나온다기보다는 이 B와 C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 여러분 그 중에서도 바로 퇴적물의 입자 크기 복습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잘 봐봐. 사빈하고 사구하고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어디가 더 작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C지. 사구지. 왜? 가벼운 놈이 뒤에 바람을 통해서 날아갔을 테니까. 그럼 바람의 퇴적작용이겠지. 참고로 우리나라는 서해, 저기 충남 태안에 사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신두리 해안에.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볼게. 1번. 자, A는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A가 여러분 아까 뭐였니? 암석해안이었죠? 아니죠. 파랑의 침식. 자, 고쳐봅시다 이거. 일단 B는 주로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된다. 여러분 B는 사빈이었지.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어딜까요? 갯벌입니다. 그리고 갯벌은 여러분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이 아니라 뭐 조류의 퇴적작용이야. 알겠죠? 밀물과 썰물과 영향이 있는 거야. 자, C는 만조시의 물에 잠긴다. 여러분 언덕인데 무슨 물에 왜 잠겨? 만조시는 여러분 참고로 물이 가장 높을 때. 네모해라.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지. 그래서 X. 그 다음에 C는 B보다 아까 사구는 사빈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라고 했잖아. 중요하다고 했지. A는 곧 B와 C는 만에 주로 분포한다. 자, 맞네요. 오케이. 자,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여러분 인구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촌락 및 도시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간 이제 도시와 촌락 중에 하나래. 자, 보면은 여러분 70년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도시에도 지금 여기 봐봐 얘들아 명이지. 그렇지? 100만 명이니까 여기다가 더하면은 1000만 명이겠지. 10단위니까. 자, 도시에도 농촌에도 약 한 1500만 명씩 살고 있네. 그럼 여러분 한 3천만 명 정도 됐나 봐. 근데 반반씩 살고 있네. 자, 그럼 여기서 미리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시화율.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수, 그치? 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70년은 어때?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 50%가 조금 넘겠다. 그치? 도시가 조금 더 많으니까. 아직 도시인지 모르구나. 근데 옆에를 봐봐 여러분. 그치? 계속 검은색의 그래프가 높아지지. 그럼 여러분 도시겠죠. 도시. 그죠? 근데 도시가 조금 더 넘었으니까 50%가 넘겠네. 자,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가면서 여러분 도시 거주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특히 70년대, 그치?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빠르게 증가합니다. 반면 여러분 그럼 어디겠어? 촌락이겠죠. 촌락 인구는 빠르게 감소해.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오는 수치를 좀 쌤이 적어보자면 우리나라의 현재 도시화율 현재 도시화율은 약 92%, 91.8%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외워도 필요는 없지만 전체 인구의 90%, 즉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약 4,500만 명 정도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굉장히 높아.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가는 촌락, 나는 도시. 자, 이렇게 볼까? 자, 가는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였다. 여러분, 인구 밀도라는 것은 얼만큼 빽빽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그치?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의 어떤 비율이 높겠지. 농촌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가는 나보다 2000년 지역 내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그렇지 여러분. 촌락에는 상대적으로 청장년층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상대적으로. 답은 3번. 자, 1970년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60% 이상이었다 라고 아까 안 했죠. 그렇지? 비슷비슷했어. 5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20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감소하였다. 볼까? 여러분, 비율이 아니라 이건 쉽지. 계속 증가하죠? 증가. 그치? 이렇게 쭉 증가하지.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감소할 겁니다. 왜? 합계 출산율 0.7명대. 계속 줄겠지.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13번. 여러분, 또 도시야, 도시. 봐봐.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말했잖아. 도시 알아두는 거 진짜 중요하다. 자, 요거 보고는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 충청권에 위치한 특별자치시? 근데 우리나라는 특별자치시가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수도권의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조성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아예 답이 나와 있죠. 어디니? 세종시. 세종시는 여러분 설명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알겠지? 유소년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유소년 부양비도 높게 나타나겠지. 그치? 굉장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은 도시다. 자, 그 다음에 충청권에 위치한 광역시래. 충청권의 광역시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충북, 충남을 통틀어도. 참고로 여러분 충청이니까 충북과 충청, 대전광역시를 다 포함하는 세종특별시까지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대전밖에 없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친구 모르지? 이거 선생님 때, 쌤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더 어릴 때인가? 응. 얘 되게 유명했어. 대전에서 이제 과학 엑스포가 있었거든? 꿈돌이야, 꿈돌이. 응. 꿈돌이. 자,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이며 나눠지는 지역이며 공공 및 민간과학기술연구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이에요. 자, 밑에 한번 볼게.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쌤이 윗라인만 설명할게. 윗라인하고 중요한 지역은 꼭 알고 가자. 자, 여기 어디냐면 태안부터 시작하세요. 아까 사구,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오케이. 충남 인구율이 어디? 천안. 자, 그 다음에 충북으로 갑니다. 충북. 진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이야. 여러분, 윗라인은 꼭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왜 얘들아 충청권이 중요하냐면 수도권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나 공장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그 약간 물병 모양 같지 않니 여러분? 세종.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어금니 모양, 이빨 모양. 대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두자. 어디? 충북 인구 1위. 여기도 광역시는 아니야 여러분. 어디냐면 청주. 네, 청주 인구 80만 넘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고요. 도농통합시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어. 아니 얘들아 하나만 더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홍성예산. 자, 홍성예산은 여러분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만들어져 있냐면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신도시가 결성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 근데 내포신도시에 왜 도청도 있고요. 충남도청이 이전했고 또 알아둘 것은 바로 여기에 혁신도시가 있어. 그치? 그래서 꼭 요만큼은 충청에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여러분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 떠들다 보니까 아까 이 질문이 뭐였지? 아, 그 세종하고 대전 찾는 거였지. 그치? C하고 D, C하고 D. 답 5번. 오케이? 메모 잘 하세요, 여러분. 자, 내려갈게. 자, 그 다음 14번.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이죠? 밑에 지도는 이따 가서 좀 확대해서 볼게. 아니, 지도부터 봐야겠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색깔이 지금 어디가
나오냐면 경기하고요. 경기하고 강원하고 전남에 불이 들어와 있거든. 오케이? 경기, 강원, 전남. 이거 가나다를 찾는 거야. 그러면 올라와서 이제 봐야지.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계속 너희 놓치고 가면은 나중에 언젠간 틀린다. 자, 임야는 숲, 자갈땅, 모래땅, 황무지 등을 포함한 토지이고요. 그래프는 최대 지역의 값을.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최대 지역의 값이 100이야. 전국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세 지역을 비교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논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이 100이라고 했을 때 다른 두 지역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응. 자, 이런 거 진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아까 써놓을까? 어디였냐? 경기, 강원, 전남. 여러분, 그럼 이 중에 농업에 특화된 지역이 어디니? 논이 많은 곳, 평평한 곳, 평야가 있는 곳. 전남이죠. 그치? 그럼 다가 어디겠어? 전남이겠지. 그 다음에 임야 면적. 그럼 얘들아, 이 중에 산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야? 강원이잖아. 그치? 헷갈리니까 여기다 할게,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공장 용지가 많은 곳. 경기겠지. 그치? 우리나라 인구의 얼마? 약 반 정도. 반이 아니죠. 이제 수도권이 반이니까 한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5분의 1 이상이 살고 있어요. 왜? 일자리가 많아. 경기. 자, 가나다를 찾았네요. 가나다를 찾았어요. 그럼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보면은 이렇게 맞출 수 있겠지. 가는 남부지방에 위치한다. 이거 조금만 이따 지울게. 자, 가는 남부지방에 위치한다. 경기는 여러분 중부라고 해, 중부. 메모. 중부. 자,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도시거주 인구가 많다. 강원보다 도시거주 인구가 많다.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가는 다보다 경기는 전남보다 1차 산업? 얘들아, 농업, 수산업, 임업. 아닙니다. X. 그 다음에 반대가 돼야겠지. 이렇게. 이제 지우자. 자, 나는 가보다. 강원은 경기보다, 경기 맞지, 여러분? 강원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아니죠. 역시나 반대입니다. 나는 다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나 여러분 강원이었지. 강원은 전남보다 쌀 생산량? 아니야. 왜? 산지가 많은데 어떻게 생산량이 많겠니? 그치? 역시나 반대. 답은 2번. 자, 다음 15번. 자, 다음 자료의 조사 계획을 적절하게 작성한 모든만을 고른 것은,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 지역조사 계획, 모든별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조사할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라 수집할 지리정보와 수행할 조사 방법을 아래 표에 작성하세요. 근데 맞는 것만 고르래. 자, 그럼 볼까? 조금 줄여서. 자, 이렇게 보면 다 나온다, 그지? 자, 모든 땡땡 지역의 인구 구조의 특징. 자, 인구 구조의 특징. 우리 뭐 피라미드형 조형 같은 거. 그럼 연령층별, 성별, 인구 비율.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 맞겠지? 그 다음에 땡땡 지역의 열섬 현상. 열섬은 여러분 도시 내에서 특정 지역이 뜨겁게 섬처럼 변하는 거야. 도심과 주변 지역의 기온보. 그 다음에 측정인 분석. 맞겠지? 자, 산사태 지역의 지형 특성. 여러분, 지형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의 위험인식 정도를 왜 조사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걸 설문을 왜 해, 여러분? 지형의 특성인데. 그쵸?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위성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굳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고요. 물어보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느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특징.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및 생산액. 여러분, 업종별 종사자하고 생산액을 어떻게 위성사진으로 분석할 거야? 그치? 여러분, 뭐 국정원이니? 아니잖아요. 그죠? X. 그래서 갑과 을. 국정원도 못하겠다, 이거는. 자, 답은 1번이니? 오케이, 1번. 자, 5개 남았네요. 힘냅시다. 이거는 이렇게 바로 볼게. 자,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체크하세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라산, 그 다음에 오름, 그다음에 용암동굴, 서남해안, 갯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위쪽에서 여러분이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 자연유산. 아까 쌤이 1번에서 말했죠, 여러분. 독도는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갯벌은 간척사업 알아두시고, 여러분, 간척사업 하면 영해가 늘어나니? 아니죠. 내수의 면적만 좁아질 뿐이야. 영토는 증가할 수 있겠지.
자, 그러나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창, 신안, 서천, 보성, 순천. 자, 이렇게 끊어볼게요, 여러분. 고창, 신안, 서천은 서해. 그 다음에 보성, 순천은 남해. 등지에 있는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볼게요. 1번 기억. 산 정상에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다. 맞아요. 화구호. 칼데라오 아닙니다. 칼데라오는 이제 분화구가 무너진 거. 거기는 백두산 천지. 니은. 오름. 오름은 여러분 이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화산 쇄설물 같은 것들이 옆에서 크게 터진 게 아니고 조그만하게 터진 것들, 볼록볼록하게 터진 것들. 자, 근데 이걸 석회암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쵸? 석회암 아닙니다. 자, 답은 2번이네. 그 다음에 이제 용암의 냉각 과정에서 용암동굴이 형성입니다. 그치? 표층부와 안쪽 부분의 어떤 그 식어가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냉각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만장굴이 대표적인 용암동굴입니다. 메모 한번 해볼까? 자, 그 다음 리을. 서남해안 리아스 해안. 리아스 해안, 여러분 이거 지역 명칭이잖아. 그치? V자국. 산지와 해안선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지는, 그치? 우리 물이 차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해안인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등재를 했다면 서해식 해안, 서해 해안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남해 해안. 맞습니다. 갯벌은 자정 기능이 있어요. 자정 기능. 스스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케이. 답은 2번. 자, 그 다음 17번.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산지 지형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흑산하고 돌산, 그 다음에 동고소저 지형, 지리산에 대해 나와 있어. 좋은 문제네요, 여러분. 자, 흑산. 여러분, 흑산의 기반함,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뭐니? 바로 변성암이죠. 오랜 기간 동안 열과 압력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친구. 그치? 편마암이나 편암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부스러지면 어떻게 돼? 뭐 침식이나 혹은 풍화작용에서 부스러질 때 잘게 부스러져. 그러다 보니까 층층층층 잘 쌓여. 잘 쌓여서 식생의 밀도가 빼곡하게 높아. 알겠죠? 지리산, 덕유산. 자, 지리산,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죠. 자, 그 다음에 돌산은 화강암.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화성암부터 해볼까? 여러분, 어렵지? 화성암. 마그마와 관련된 돌멩이 중에서 돌산의 기반암은 뭐? 화강암. 관이밤이죠. 땅속에서 굳은 거 터진 애 아니야. 근데 마그마와 관련된 친구 중에서 밖으로 터진 애는 화산암. 대표적인 애가 현무암. 알겠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크게 부스러지거나 깎여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식생이 잘 정착할 수가 없겠지. 북한산, 설악산. 이렇게 악자 들어가는 산들은 얘들아 좀 산세가 험한 산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고서저 지형, 경동성 요곡운동. 그치?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모양이지. 그치? 어떤 판의 활동에 의해서 오른쪽에 힘을 받았지. 자, 그 다음에 동해로르나천 당연히 짧겠지, 여러분. 길잖아. 그죠? 자, 그럼 밑에 볼게. 기역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기역, 변성암이야. 그죠? 아까 돌산, 흑산은 화강암이 아니고 변성암, X. 지울게. 자, 니은은 태백산맥의 일부이다. 니은? 잠깐 보고 봅시다. 헷갈려. 니은. 지리산 여러분, 태백산맥이 아니고, 태백산맥은 요렇게 내려오는 거고, 요렇게 오는 거. 소백산맥이지. 소백산맥의 끄트머리에 있어. 알겠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리을은 동쪽으로 치우친 융기운동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그쵸? 아까 말했습니다. 밀어가지고 힘을 받아서 올라왔죠. 3번이네. 자, 미음에는 유로가 김. 미음? 대체로 동해로르나천이 유로가 왜 길어? 짧지. 그치? 땡.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보다 산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디귿? 돌산은 뭐보다? 기역보다, 흑산보다 식생 밀도가 낮아요. 돌 위에서 얘들아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거의 못 자라겠지. 그죠? 답은 3번. 자, 지우고. 자, 18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에너지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 뭐? 이거 공급량인지 소비량인지 발전량인지, 그치? 뭐 권역이라는 말은 여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권역이야.
그지? 뭐 도시인지 구분할 게 너무 많아. 정말 잘 봐야 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세요, 체크. 그리고 여기 봐봐. 생산량 비율이야, 생산량. 그치? 그러면 이제 유탄가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이 순서대로 가장 많이 써. 한국질이, 세계질이 똑같아. 유탄가스. 공급량도 가장 많고 소비량도 가장 많아. 알겠죠? 자, 그럼 전국 공급량은 당연히 가장 많은 게 석유. 두 번째가 탄, 석탄. 세 번째가 이제 가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국 생산량.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봐봐. 간혹 없지. 우리나라 기름 안 나. 물론 해외에 가서 기름을 채취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거야. 이제 전국이니까. 그러면 나, 석탄. 우리나라 석탄이 있어. 근데 많이 안 캐. 거의 안 캐. 왜? 채산성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그러니까 캐서 쓰는 게 더 비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캐지 않고 사와서 씁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석탄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들어가. 얘들아, 비율이 7% 정도 될걸? 전 세계에서 석탄 쓰는 비율이. 왜? 공업이 발달했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많이 쓴 나라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알겠죠? 인도도 그렇고. 자, 그리고 가스. 우리나라 선생님 가스 나나요?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이 되었어.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자, 19년이야. 울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던 그런 가스가 쌤 기억으로 23년이었을걸? 22년인가? 23년에 중단됐어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가스. 그럼 밑에 이제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1번. 간은 나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상용화된, 아까 말했지 여러분, 일상생활에 쓰이게 된 시기가 이르다. 이르다라는 거는 빠르다는 거야. 빠르다. 자, 친절하게 써줄게. 빠르다. 아니죠 여러분, 석탄을 빨리 썼잖아. 그죠? X. 간은 다보다, 아까 기름은, 석유는 가스보다 수송용 연료로 많이 이용된다. 그치 여러분? 여러분 그 뭐 주유소라고 하잖아. 기름이잖아. 주탄소 아니죠 여러분? 그지? 석탄 캐서 안 가잖아요. 나는 가보다, 석탄은 석유보다 편제성이 높다. 편제성, 여러분, 편제성은 별표. 편제성은 특정 지역의 자원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걸 편제성이라고 하거든. 이 석탄은 고생대 지층에서 나와. 석유는 신생대 지층에서 나와.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고생대에 형성된 지층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석탄이 석유보다 편제성이 낮아요. 그럼 국제 이동량도 적겠지. 자, 다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여러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뭐 석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이 3월 4일이거든 얘들아. 근데 아침에는 날씨가 쨍쨍하다가 점점 흐려지고 굉장히 뿌옇지. 그게 이제 이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서 그래. 왜? 중국이 석탄 많이 쓴다고 했지. 코로나 시국엔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깨끗했어. 봄 하늘이. 참고로. 그래서 X. 자, 나와 다는, 석탄하고 가스는 주로 신생대. 여러분, 신생대에는 뭐 기름하고요, 석유하고 가스, 보통 비슷한 지역에 천연가스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고생대라고 했죠. 답은 찾았습니다. 2번. 자, 다음에 오른쪽 2개. 상업 및 서비스업에 관한 문제네요. 자, 봅시다. 이렇게. 자, 다 왔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자, 가나 소매업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백화점과 전자상거래. 여러분, 전자상거래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제도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쿠팡 이렇게 기업을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홈쇼핑, 그치? 인터넷 쇼핑, 그치? 모바일 쇼핑. 자, 여기까지만 쓸게. 이런 것들이 다 뭐니 여러분? 전자상거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2006년, 지금 거의 한 20년 전이죠 여러분. 2006년. 그치? 자, 쌤이 몇 살인지 계산하고 있었어. 자, 그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건 여러분, 바로 백화점보다는 전자상거래가 되겠지. 그렇지. 왜? 여러분, 요즘에 대형마트, 물론 이제 아기들이 있는 집 많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보면은 대형마트 안 간지 정말 기억도 안 나거든? 왜? 중요한 것들 쿠팡으로 시키면 배송비도 안 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쌀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농산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장을 가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백화점. 숫자의 차이는 크지 않아. 자, 근데 사업체 수는 여러분,
이 전자상거래의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전국에 여러분 백화점이 몇 개나 있겠니? 광주에 몇 개 있지? 신세계, 그 다음에 롯데, 그 다음에 NC도 백화점으로 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도 몇 개 없어요. 자, 그래서 가는 백화점, 나는 전자상거래. 그럼 밑에 볼게. 자, 가는 대도시,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맞니? 옳지 않은 거지, 여러분. 문제 한번 보고 올게. 그렇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택배업 성장에 영향을 줬다. 그렇지, 여러분. 가장 규모가 큰 택배? CJ. 자, 가는 나보다 쇼핑을 위한 시 공간적 차이 크죠? 백화점 몇 시에 다녀요, 여러분? 선생님 백화점 자주 안 가서. 8시? 그 다음에 쉬는 날도 있고요. 나는 가보다 2006년 사업체당. 자,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의 어떤 기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냐를 보면 당연히 백화점 하나에 많은 사람이 근무를 하지. 그치?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샀어. 인터넷 쇼핑몰은 여러분 운영자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지? 그래서 사업체당, 한 어떤 기업당, 사업체당 사람이 누가 많이 있냐, 이거는 가게죠. 백화점. 그래서 답은 요게 답이네.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전자상거래는 백화점보다 사업체 수가 많이 증가했다. 아까 보고 올까요? 그치? 완전 많이 증가했지. 그치? 매출액도 많이 증가하고요. 사업체 수 플러스 뭐?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 1위 무점포. 오케이. 이런 건 이제 수특에 가면 나옵니다. 자, 지우고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자, 그래프는 가나 구에 위치한 지하철역의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도심하고 이제 주변 지역을 나타내는 문제인데, 여러분, 아주 클래식한 지역이 나왔습니다. 자, 가는 어디냐면요, 노원구예요. 여러분, 이거 모양 보면은 좀 독특해서 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상주 인구가 많아. 주변 지역이야. 상주 인구가 많고요. 즉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수가 많겠죠. 여기보다. 나는 어디냐면 중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울을 많이 안 가봤어도 이런 걸 알아둬야 여러분 나중에 이 지방 사람이라고 놀림받지 않아요. 중구 가면 뭐 있어, 여러분? 을지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을지로. 자, 중구는 도심이에요, 도심. 알겠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의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그거 볼게요. 가는 여러분, 지금 승차 인원, 아침에 많이 타네? 그리고 밤에 많이 돌아오네? 그렇지? 이 위에 거는 가는. 그 다음에 나는 도심은 보니까, 얘가 도심이잖아요? 아침에 많이 내리네? 밤에 많이 타고 나가네? 그럼 여러분, 다 찾았어. 그럼 볼게. 이것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예 그냥 답이 가나가. 그쵸? 지도에 아까 나와 있었죠? 가가, 아까 노원구였지? 오케이. 그러면, 옳은 것은, 자, 가는 출근 시간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다. 여러분, 노원구는 출근 시간대 나가는 인구가 많아. 오케이. X.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나? 도심이었죠. 맞네. 답. 자, 밤이 되면 인구가 다 빠져나가. 그럼 뭐처럼 돼?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비어버리지. 도너처럼. 그치? 빌공짜. 가는 나보다, 노원구는 중구보다, 주변 지역은 도심보다 상업용지 평균 지가가 낮겠죠. 그치? 낮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은 건 당연히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겠지. 회사가 많은 건 도심이고. 그치? X.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도심은 주변 지역보다, 중구는 노원구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빠르겠죠. 이제 답 다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20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번 회차에 선생님이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할애를 했냐면, 여러분 이미 한지 우리 개념 배우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것들, 혹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복습하라고, 혹은 예습하라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이 풀고, 선생님 강의 보고, 그 다음에 풀이 체크하시고,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